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훈입니다. 10월 8일 우리 시장은 연휴 앞두고 옵션 만기를 맞아서 지수는 쉬었지만 종목 장세는 화려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플러스 0.2% 강보합 수준에서 좀 지수는 제한적으로 움직였는데요. 종목별로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코스피가 0.21%, 코스닥이 0.28% 움직였고요. 장중에 움직임이 거의 없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초가 미국 시장 상승으로 플러스 0.9% 출발했는데 하락이 한번 나오고 반등을 했다가 거의 횡보, 제한적인 움직임 나왔고요. 코스닥의 장중 분봉 움직임 보면 시초가 플러스 0.6% 출발해서 약보합 전환됐었는데요. 반등 이후에 또 살짝 밀리다가 마지막에는 위로 올라오면서 플러스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는 다소 지루하게 움직였는데요. 종목별로는 화려한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상한가 종목이 7개 정도 나타났고요. 52주 신고가 종목이 40개, 수십 개 나타났습니다. 10월 8일 주도 섹터 특징주 보면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관련주 움직였고요. 그린 뉴딜, 태양광 풍력 강했고 수소차도 약간 움직였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급등세가 나타났고 차익 매물 출회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잠시 후 자세히 보고요. 3분기 실적 개선 기대주 움직였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골드퍼시픽이 바닥권 상한가를 갔는데요. 자회사 FPRG의 코로나19 치료제 FPRG64가 인도에서 임상 1상 승인을 받았다. 경희대 산학협력단을 주축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인데요. 한국 파마도 움직였는데 한국 파마가 의약품 생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한국 파마도 상한가에 도전했는데 상한가를 가지는 못하고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렘데시비보다 5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제 임상 1상 승인이니까 갈 길은 멀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움직였는데요. 골드퍼시픽 시총이 1018억입니다. 1000억 정도 되는데 완전 바닥권에서 박스권과 장기 이평선 241선, 121선, 481선까지 넘어서는 모습이고 거래량 보면은 신고 거래량인데 사상 최대 거래량, 상장 이후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한가, 바닥권 상한가가 나왔고요. 월봉 차트 보시면은 2010년 이후에 23,000원에서 950원까지 하락을 했고 이제 막 바닥에서 21선 위로 20월선, 월봉의 22평선 위로 고개를 내밀었고 과거에 이렇게 크게 출렁거림이 나오고 완전히 죽다가 주가가 완전히 죽다가 지금 고개를 내민 모습입니다. 아직 회사는 적자고 펀더멘탈은 아직 별 볼 일 없는데 바닥권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이슈로 상한가를 갔고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 터지면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일단은 의미 있는 상한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고 거래량 거래대금 834억입니다. 일단 다음 저항대는 여기서 이렇게 다중고점을 만들고 급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 2,500원에서 2,700원 부근에 매물이 많은데요.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파동으로 볼 수가 있겠죠. 3월에도 급락 이후에 상한가가 나왔었는데 그 다음날 위아래로 출렁거림이 심했고 241선에서 음봉이 나왔는데 아래꼬리 달면서 상승 음봉이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상승을 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연휴 이후에 한번 한국 파마와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한국 파마는 지난 9월 9일에도 다른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관련돼서 급등을 했었는데요. 다음날 급등하다가 윗꼬리를 길게 만들었고요. 이번에 1차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는 일단 벗겼습니다. 이 자리는 일단 벗겼고 그 다음 상장 이후 사상 최고가에서 살짝 못 미치는 흐름이 나왔는데 장중 상한가 터치가 있었는데 사상 최고가의 윗꼬리 긴 자리에서 매물이 출회되면서 상한가를 말아 올리지는 못했고요. 다만 상한가에 갔다가 풀리고 차익 매물이 출회됐는데 확 무너지지 않고 버티면서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나왔었고 저점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은 점이 인상적이죠. 장중 저점이
보통 이제 약한 종목은 상한가 갔다가 상한가를 말지 못하면 축 흘러내리는데 거기서 지키면서 일단 종가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나오긴 했지만 이 전고점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현재까지는 볼 수가 있고, 몸통이 길고 윗꼬리는 적당히 달린 매물 소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장대 양봉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조정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고점 테스트를 할 수 있겠고, 만약에 고점을 돌파하면 그 다음에 사상 최고가 슈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BC월드 제약은 종근당과 코로나19 치료제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소식에 급등을 했고요. SV인베스트먼트는 코로나19 치료제 이뮨메드 이슈로 최근에 상한가를 갔었죠. 매물 소화 이후에 또 한 번 상한가를 가고 오늘도 슈팅이 나왔었는데 긴 윗꼬리를 만들었습니다. BC월드 제약이 이런 박스권 한 5개월 정도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제법 터졌고요. 거래대금 2,577억, 거래대금 아주 훌륭한 흐름인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윗꼬리가 조금 길게 나왔다는 거고, 지난 3월 달에 고점, 그리고 빠졌다가 4월 달에 한 번 더 이렇게 미니 쌍봉, 복합 쌍봉을 만들고 급락, 그리고 나서 박스권 기간 조정이 쭉 나왔는데요. 241선과 481선, 그리고 단기, 중기, 이평선이 수렴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돌파 시도가 나온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난 2월달, 3월달 흐름을 보면은 한 차례 급등하고 빠졌다가 급등하고 또 조정받고 5일선 부근에서 또 한번 올라가고, 여기서도 급등하고 눌렸다가 또 한번 올라가고, 또 11선에서 또 한번 급등하고, 한 번 더 3분봉 나왔지만 또 한번 급등하고, 이런 모습이 반복되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움직일지, 윗꼬리가 길었기 때문에 아직 매물 부담이 남아 있다는 건데, 그 매물 부담을 이겨내고 조정 이후에 또 한번 상승 시도가 나올 가능성은 이제 열려 있는 거죠. 박스권 돌파 천양봉이 나왔고요. 거래가 지난번 고점보다도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상단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움직이면 한 번 더 급등 시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볼 거고요. SV인베스트먼트가 이뮨메드 이슈로 9월 25일 날 돌파 상한가, 바닥권 박스 돌파 상한가가 나오고 다음날 급등하다가 윗꼬리를 만들었는데 결국 사상 최고가 5,180원이었죠. 그 자리 위로 올라타는 모습이 나오면서 또 수요일날 상한가, 목요일날 급등하다가 이제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사상 최고가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커지는데 결국 사상 최고가 돌파 안착을 하면서 상한가에 이어서 장중 17% 오전장 급등이 나왔는데, 분봉의 흐름을 보면 아침에 전날 상한가에 이어서 상승이 나왔다가 차익 매물로 빠졌죠. 근데 상승 조정, 상승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뒤쪽에 가면 상승 탄력이 더 이어지지 못하고 아침 고점을 돌파하려다 실패하면서 빠지고 다시 한번 그 자리 확인하고 빠지면서 축 늘어지는 모습. 이제 단기적인 고점이 나왔고요. 지난번처럼 윗꼬리 음봉, 상승 음봉이 나오고 매물을 소화하고 다시 올라갈지, 그냥 좀 가격 조정이 세게 나올지는 다음 주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조정 이후에 한 번 정도는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의 깊이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장이 끝나고 임원 주요 주주 소유 주식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 오늘 긴 윗꼬리 플러스 임원 주요 주주 매도로 인해서 매물이 출회될 텐데, 그 매물 출회 이후에 또 분봉상 30분봉 같은 경우 이렇게 저점을 낮추지 않으면서 결국 들어올리고 급등을 했는데, 한 차례 하락 이후에 저점을 낮추지 않으면서 횡보하면서 매물을 소화하고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에게도 이 파동에서 제법 괜찮은 수익을 줬는데 이제는 일단 좀 위험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현제약이 테이크 플라닝 이슈로 최근에 움직였었는데 오늘 같은 이슈로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전날 비임상 진행한다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상승했다 빠졌었고 다시 오늘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펜젠이 국제 백신 연구소와 코로나19 백신 공동 개발 MOU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갔고요. SK케미칼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승인심사위에서 스위스에 제출했다는 소식, 그리고 자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가 무상증자를 했고 본격적인 IPO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현제약이 테이크오프라는 이슈로 움직였었죠. 그리고 여기 특히 월요일날 보면은 급등 출발해서 전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빠졌는데 5일선을 훼손하지 않고 5일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30분봉 보시면은 5일선과 11선에 해당하는 62평과 122평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5일선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고 30분에 22평 안착하고 그 자리에서 단기분봉 2평 수렴 정배열 흐름 나오면서 한 차례 장중 급등 17%까지 상승이 있었는데요. 전형적인 급등주 눌림목 이후에 재상승 패턴이죠. 급등주 눌림목 매수, 단타 매수 유용한 팀 못 보신 분들 꼭 보시고요. 기본적으로 캔들 거래량 이평선 공부하셔야 되고 분봉 차트 단타 매매 보는 법 반복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펜지안이 바닥권에서 첫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기술적으로 캔들과 이평선의 흐름은 바닥권에서 수렴 만들고 상한가라서 의미 있는 흐름인데 다만 이제 거래 대금이 200억 밖에 안 되는 점이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장기 하락 이후에 횡보하면서 매물을 소화하고 한번 들어올리고 다시 눌렸다가 장기 입형해서 다시 장대 양봉으로 시작하는 모습은 긍정적인 흐름이고요. 월봉상 장기 하락 이후 바닥을 만들고 월봉상 이중 바닥을 만들고 또 코로나 팬데믹 이슈로 시장 급락했을 때 아래꼬리 길게 단 모습 매물 털고 돌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월봉의 22평 안착하면서 장대 양봉 긍정적인 흐름이죠. 거래 대금이 작아서 저는 거래는 하지 않겠지만 모양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SK케미칼이 아스트라제네카와 SK바이오사이언스 자회사 이슈로 엄청난 시세 분출을 하고 나서 그리고 꺾이면서 하락 산파가 나왔었죠. 크게 보면 큰 상승에 대한 조정 상파라고 볼 수도 있는데 61선 부근에서 이탈했지만 지지가 다시 나오고 지금 5일선 올라타면서 5일선 지지가 나오고 21선 올라타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은 모습인데 일단은 21선을 올라탔기 때문에 21선에서 또 지지받는 흐름이 나오면 한 번 더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는 흐름이죠. 지난번 요 첫 양봉 나왔을 때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결국 5일선을 지키면서 상승 매물 소화 상승이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21선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21선 위에서 매물 소화 움직임이 나오면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오후장에 보통 연휴 앞두고 종목들이 화려하지 않죠. 특히 옵션 만기일도 겹쳐 있고 좀 지루한 지수 흐름이었는데 태양광 관련주가 오후장에 폭등을 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태양광 관련주가 특히 강했는데요. 바이든 후보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화 목표를 삼고 있고 4년간 2,400조 원을 에너지 분야에 투자한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죠. 풍력과 태양광 추석 연휴 전에 9월달, 8월달 엄청난 급등세를 보이고 조정을 받았었는데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다가 탄력이 더 세진 모습이 나왔고 신성 ENG는 상승 N자 돌파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태양광주에서 이등주격으로 움직였었는데 오늘은 선도주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시총이 큰 종목으로는 한화솔루션이 외국인 기관 대량 매수와 3분기 호실적 기대감으로 강한 모습 나타났습니다. 태양광 후발주에서 강하게 신성 ENG를 뒤따라 움직이면서 전고점에 근접한 SDN 20%대 상승이 나왔고요. 후발주 국영GN앱, 현대에너지솔루션, OCI 등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신성 ENG는 9월 4일에 돌파 상한가가 나왔죠. 박스권을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오고 다음날 한 번 더 상한가를 시도했었는데 상한가를 가진 못하고요. 그리고 나서 3일선에서 다시 한번 또 20% 가까운 상승이 나왔다가 쭉 빠졌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 쭉 빠졌고
그리고 나서 추석 연휴 끝나고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저항에서 살짝 윗꼬리, 매물소와 윗꼬리를 만들고 다음날 조정 음봉이 나왔는데 3일선을 이탈하지 않은 작은 음봉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전고점에서 윗꼬리를 달았는데 그 윗꼬리를 보시면은 분봉으로 보시면 윗꼬리를 달았어요. 수요일 날. 근데 저점을 깨지 않았죠. 전저점을 깨지 않고 목요일 오전에 횡보하면서 매물을 받아냈고 전저점을 지키고 30분의 22평을 지키면서 거기서 횡보 박스를 만들다가 돌파가 1시 25분경에 나왔습니다. 거기서 돌파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냥 달렸어요. 수직으로 거의 수직에 가깝게 5분봉 기준으로 상승 조정 상승으로 결국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비슷하게 움직였던 유닛 테스트는 전고점에 와서 움직임이 둔화된 상황인데 신성 ENG는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왔고요. 후발주인 SDN은 수요일까지는 반등이 나왔었는데 반등의 힘이 강하지 않다가 목요일에 오후장에 신성 ENG와 뭐 하나솔루션 등이 급등하면서 뒤따라서 이렇게 강하게 급등을 했습니다. 참 막판에 엄청난 출렁거림이 있었어요. 연휴 앞두고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쭉 빠졌는데 그걸 다시 또 이렇게 시장가로 들어올리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하나솔루션도 21선에서 매물 소화하고 21선 올라타면서 그 힘이 연속적으로 나타났고요. 외국인 기관의 힘으로 3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급등했고 전고점 테스트를 다음 주에 할 수가 있겠죠. 풍력도 움직이긴 했는데 태양광만큼 강하진 않았습니다. 후발주였던 SKDND가 9% 상승, 3일 CNS가 21선 올라타면서 14% 급등이 나왔고요. 뭐 동국 SNC 21선 올라타는 5%대 상승 나왔고요. 유닛은 21선 위로 올라가면서 7% 상승 나오다가 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CS 윈드도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추석 연휴 전에 8월 9월 달 굉장히 강했던 그린 뉴딜 풍력 태양광에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소차, 수소에너지 관련주도 산발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탄력이 아주 강하지는 못했고 후발주였던 영화테크가 급등했다 빠지고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고요. EM코리아도 21선 올라타고 저항에서 매물을 소화하면서 상승하는 흐름, 이 상승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현대공업이 대장인데 자동차 부품주이면서 수소차 관련주 한 차례 여기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고 사상 최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를 거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물 소화 이후에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또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GMB 코리아는 저항에 부딪힌 상황, GMB 코리아와 현대공업, EM코리아 같이 봐야 되겠고요. 진성 TC도 전고점에 부딪히고 윗꼬리 만들고 5일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지 5일선을 이탈할지 같이 봐야 되겠죠. 자율주행 관련주가 또 한번 급등세가 나타났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미래 자동차가를 신설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율주행차, 수소차, 전기차 육성을 전담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텔레칩스, 라닉스, 칩스앤 미디어 등 슈팅이 나왔는데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반락을 했고요. 에이테크 솔루션이 특이하게 오후장에 다른 애들이 죽는 가운데 혼자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보면은 라닉스는 사상 최고가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왔어요. 15%까지 상승했는데 마이너스 3%로 죽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텔레칩스도 월봉의 저항을 돌파하면서 20%까지 상승했는데 윗꼬리를 길게 다는 모습이 있었고 칩셋미디어도 결국 사상 최고가에서 한 번 더 11.76%까지 상승했는데 윗꼬리 음봉으로 전환했죠. 차익 매물이 일제히 쏟아졌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는 더 움직인다 했는데 아침에 장 초반에는 가장 강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군이 자율주행 관련주였고 텔레칩스 보시면 아침에 강하게 양봉을 뽑기 시작하더니 바로 그냥 20%까지 내달렸죠. 그리고 나서 상승 이후에 차익 매물로 빠지다가 전저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고요. 그 자리가 또 일봉상 저항을 전고점을 돌파하고 전고점 16,450원인데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는데
그 다음 상승엔 힘이 없었죠. 힘이 없게 상승이 나오고 깨지면서 쭉 빠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라닉스도 신고가 흐름이기 때문에 사상 최고가 돌파 이후에 슈팅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결국 슈팅이 나왔고요. 슈팅이 나오고 나서 급하게 역V자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급락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래서 추격 매수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줬던 자율주행 관련주인데 연휴 앞두고 일제히 슈팅을 보여주고 그 다음 반락이 세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추격 매수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 급하게 빠지면서 물려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항상 이렇게 슈팅 나온 종목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되고 손절을 반드시 매수하기 전에 잡아놓고 하셔야죠. 후발주 중에서 움직이지 않은 종목도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세로닉스 같은 게 결국 급등을 하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았고 아진산업이 안 움직이다가 수요일에 20% 가까이 상승하고 목요일에도 장중 14% 상승하다가 부딪혔고요. 에이테크 솔루션이 특이하게 오전장에는 크게 안 움직였는데 오전장이 살짝 움직이고 다른 애들은 쭉 빠졌는데 얘는 안 빠지고 횡보하다가 여기서 돌파하면서 돌파 이후에 슈팅이 한번 나오면서 18% 상승 마감을 했고 일봉상 박스권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거래량 보면은 거래량이 급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른 애들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게 좋은데 뒤늦게 올라온 점이 좀 아쉬운 점이고요. 유비벨록스나 팅크웨어 같은 종목도 좀 뒤늦게 올라오면서 좀 견조하게 양봉을 뽑아낸 모습인데 이 안에서 또 순환매가 돌아가는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휴맥스 홀딩스가 자회사 휴맥스의 관계사 차지인과 현대오일뱅크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 협약 체결 소식에 상한가를 갔다가 긴 윗골을 만들었고요. 알티캐스트도 차지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차지인과 현대오일뱅크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 협약 체결 소식에 급등. 휴맥스 홀딩스 상한가를 터치하고 잠깐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듯 했는데 풀렸다가 다시 안착했다가 결국은 풀리면서 쭉 윗꼬리를 만들었는데 좀 상한가에 안착을 했으면 굉장히 이쁠 뻔했어요. 상한가에 안착하는 장대 양봉이었으면 몸통 기준, 종가 기준으로 박스 돌파가 되는 건데 지금은 윗꼬리를 만들면서 돌파를 하지 못했고 거래량, 거래대금도 좀 다소 아쉬운 모습이죠. 이 정고점 매물을 다 받아내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한가를 갔으면 이쁜 상한가가 될 뻔했는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평 수렴이 되면서 이제 정배열 초기 흐름을 만들면서 양봉을 뽑아냈고 앞서서 한번 상승했다가 눌리고 매물을 소화한 형태이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하면서 올라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알티캐스트도 상한가 갔다가 풀리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았는데 일단 최근에 단기 박스는 돌파하면서 계단식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봉 보면 쭉 빠지고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흐름 보면 바닥권에서 상승 한번 하고 횡보하면서 단기 박스를 만들고 또 한번 박스 돌파 그리고 박스권 만들고 또 한번 박스 돌파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종목이 있구나 정도로 봐야 되겠죠. 3분기 실적 개선 기대주로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 등 화학주가 움직임이 좋았고요. CJN도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발표했지만 최근에 미리 오르고 나서 약보합 마감했고 대신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공급사 인지 디스플레이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아비코전자도 3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장중 24% 갔다가 윗골을 만들고 플러스 14%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늘면서 상승한 모습은 좋은데 미리 며칠 상승이 있었죠. 상승하고 이제 조정이 나오고 박스권을 만들었는데 상승하고 이제 상승이 더 이어질지 모르겠으나 결국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한번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봐야 될 것 같고요. 인지 컨트롤스가 지난 월요일 날 돌파 상한가가 나오고 화요일 날도 29%까지 급등했었는데요. 그때 인지 디스플레이가 같이 뒤따라서 급등을 했었죠. 인지 컨트롤스가 인지 디스플레이의 최대 주주고요. 인지 컨트롤스는 자동차 부품 쪽이고 인지 디스플레이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디스플레이 관련주인데요. 삼성전자 관련돼서 3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장중 26%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뚫어내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거래량이 늘면서 상승하는 모습 좋고 월봉상
박스를 일단 돌파를 한 모습이고 그 다음 저항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연속 상승의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뭐 추격 매수 조심하셔야 되고 요 앞에서나 또 여기처럼 매물 소화 흐름이 이쁘게 나타난다면 또 한번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략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기타 종목으로 까뮤 ENC가 전날 안철수 범야권 대선 주자 선호도 1위 기록 소식에 박스 돌파 상한가를 한 데 이어서 또 한 번의 급등이 나왔고요. 이오플로우가 인공 췌장 제품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 개발 사업 최종 선정 소식이 10월 6일 날 있었는데 그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세계 최초로 분리형 및 일체형 인공 췌장 개발을 했고 내년 초에 임상하고 내년 하반기 판매가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오성첨단 소재가 미국의 뉴저지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기대감에 박스 돌파 시도 급등이 나왔고요. 오성첨단 소재는 움직임이 좀 지저분해요. 급등하고 또 한번 급락하고 다시 한번 급등하고 급락하고 다시 또 급등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늘면서 박스 돌파 시도가 나온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고 과거에도 움직임 보면 좀 지저분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2019년 하반기에 급등하고 쭉 빠졌다가 또 급등하고 빠졌다가 반복하는데 좀 연속적인 추세적인 상승이 잘 안 나오고 급등했다가 윗골이 달고 좀 추격 매수하면은 골탕 매기고 그리고 나서 죽는 듯 하다가 또 한번 급등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종목의 습성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좀 지저분한 움직임을 가진 종목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좀 조정 이후에 접근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의미 있는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기술적으로는 나왔습니다. 조정 이후에 한번 단타를 노려볼 수 있겠고요. 까뮤 ENC는 수요일날 아주 이쁜 바닥권 박스 돌파 상한가가 나와서 추가 상승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는데 시초가가 8.97% 뜬 상태에서 살짝 눌렸다가 28%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상한가를 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오후장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 나왔고 이틀 연속 장대 양봉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이제 나타난다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단타 단기 매매 해볼 수 있겠고요. 이오플로우는 이 9월 23일 날 장중 29% 올라갔을 때 인공췌장 개발 소식이 나왔었고 그때 상장 첫날 이 긴 윗꼬리에 부딪혀서 윗꼬리를 달았는데 5일선을 타면서 결국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10월 5일 날 나왔습니다. 10월 6일에는 그 인공췌장 상품 연구 개발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는 소식에 21%까지 급등했었는데 결국 윗꼬리를 길게 만들었죠.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호재 노출로 차익 실현 매물 출회를 불렀죠. 근데 3일선을 깨지 않고 5일선에서 상승이 다시 나온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조금 아쉬운 모습인데 여기 양봉을 지키면서 5일선을 지키면서 움직이면 고점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5일선을 지키면서 분봉상 파동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접근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상승에 대한 조정, 전고점 매물소와 조정이 나오고 거기서 저점을 낮추지 않으면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공략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종목 장세가 살아있는 시장입니다.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